아이 둘을 키우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은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 70이 넘은 노부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작은 빌라 3층. 1997년생 김정수 씨와 1999년생 동생 김소연 씨를 키운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봉수 씨 당시 59세와 외할머니 박명자 씨 당시 57세였습니다. 시작은 어느 봄날 새벽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딸 김미란 씨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발령 났어. 부산으로. 영수도 다음 달부터 야간 근무 시작하고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박명자 씨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딸이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은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위 김영수 씨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관리자로 3교대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딸은 대형마트 영업직으로 전국 순환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알았다. 데리고 와. 박명자 씨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봉수 씨는 당시 막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3년간 다닌 버스 회사에서 나오면 뭘 해볼까, 텃밭이나 읽어볼까 막연하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꿈은 그렇게 조용히 접혔습니다. 손자 정수는 3살이었고 손녀 소연은 막 돌이 지난 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외갓집 거실에 뚝 떨어져 엄마 아빠가 없는 첫날 밤을 울며 보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미 노릇을 해야겠구나. 황혼 육아는 낭만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박명자 씨는 눈을 뜹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수 어린이집 등원은 8시 반, 소연은 아직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봉수 씨는 정수를 등에 업고 어린이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시린 날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정수를 데리러 다시 어린이집에 갑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를 봐줍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오면 다들 잘 있다고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딸 김미란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명자 씨는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이봉수 씨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당분간 무거운 것은 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소연이가 할아버지 안아줘라고 팔을 뻗었습니다. 이봉수 씨는 그냥 안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아이한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명자 씨는 무릎 연골이 닳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지만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 준비물 챙기기, 학부모 총회 참석. 또래 할머니들이 공원에서 쉬는 시간, 박명자 씨는 알림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수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면 보호자분 오셔도 됩니다. 박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인데요. 제가 가면 될까요?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 박명자 씨는 학교에서 나오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잠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맙다고 해줘서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 어느 날 할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아이는 용돈을 모아 편의점에서 롤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 병원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박명자 씨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소연은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허리가 나쁜 날이면 먼저 파스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붙여드릴까요? 이봉수 씨는 그럴 때마다 눈을 찡긋했습니다.
괜찮다. 이 할아버지는 끄떡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정수는 반항기가 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왜 맨날 간섭해요? 이봉수 씨가 한 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 할머니가 몇 살인 줄 알아? 60 넘은 사람이 너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있어. 그게 보이냐? 정수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정수가 슬그머니 나와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박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쓸어줬습니다. 소연은 사춘기에 친구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연락이 왔고 박명자 씨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상대 학부모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 할머니인데요. 부모님 대신 왔습니다. 우리 손녀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박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딸 김미란 씨는 그 세월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올라오면 아이들이 크게 달라진 모습에 낯설었고 그 낯설미 더 아팠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못된 딸이지? 박명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더 자주 왔으면. 그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이봉수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손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오던 날 정수가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대학 붙으면 진짜 효도할게요. 이봉수 씨는 웃었습니다. 효도는 무슨?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효도다. 그해 겨울 정수는 수시로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가 오던 날 박명자 씨는 절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등학교 내내 조용히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미술을 좋아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박명자 씨가 알게 된 건 소연이 졸업하고 나서였습니다. 소연아, 왜 미술한다는 말을 안 했냐? 소연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더 돈 써달라고 해요. 박명자 씨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사람 돌보는 게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어요. 정수가 25, 소연이 23 되던 해, 두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정수가 고기를 굽고 소연이 할머니 앞에 상추쌈을 싸서 드렸습니다. 이봉수 씨는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박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왜 입맛 없어요? 이봉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좋아서. 테이블 아래로 박명자 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가 익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혼 육아를 하는 노부부가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또래들이 여행 다니고 쉬는 나이에 기저귀를 갈고 알림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건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이들 밥을 차리고 등원시키고 어두워지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한 하루를 수천 번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봉수 씨와 박명자 씨는 지금도 그 작은 빌라 3층에 삽니다. 이제는 두 손주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냉장고에는 정수가 사다 놓은 음료수가 있고 소연이 챙겨놓은 약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손자 손녀가 오면 뭔가를 해먹이려고 부엌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정수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박명자 씨는 잠깐 멈칫했다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20년을 버텼구나 싶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